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페이징 처리하려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 필요한 것들 좀 만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이 났어요. 오늘 이어서 해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게시물을 잘라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커밋을 남겨드리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어제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했으니 이 다음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넘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처리를 해놨어요. 실제로 이제 버튼 태그 혹은 A 태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리스트 페이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보들을 넘겨주고 있고 list.jsb가 이를 받아올 거니까 이 녀석한테 구조를 좀 쌓아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 페이지네이션 처리가 돼야 되는 버튼들은 우리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쪽에 글쓰기 버튼이 이쪽에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보다도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네이션도 역시나 우리 컨텐츠의 컨테이너 최대 너비라고 하는 그 녀석을 따라가 줘야 될 거예요.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div 지금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div 이거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페이징 처리를 위한 구조를 또 하나 쌓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실제로 버튼 혹은 A 이런 녀석들을 담을 DIV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이 안쪽에다가 이제 좀 쌓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항상 레이아웃을 짤 때 이제 1차 메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UL을 썼고요. 그 메뉴를 감싸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화면에 그려질 요소를 감싸는 무언가 이렇게 하나씩은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보통 잡아주니까 항상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안에다가 제가 A 태그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놔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화면을 그려낸다 그러면은 당장 밑에 1이 나오겠죠? A 태그로. 네, 이걸 가지고 컨트롤러 쪽에서 넘겨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JSTL도 써가지고 찍어내면 될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은 일단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반복문을 돌려야 됩니다. for each를 돌릴 거예요. 그래야 이 반복문에 사용되어 있는 변화되는 값들을 실제로 A 태그의 값으로서 넣어줄 수 있을 거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for each에 들어갈 자료는 정보는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 넘기고 있는 from, and 이런 거겠죠? 자, from과 and가 지금 현재 A 태그의 그 구성 요소들일 거예요. 1부터 10까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from이 1이고 and가 10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11부터 20까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from은 11, and는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 연산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컨트롤러가 넘겨준 값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for each를 우리가 향상된 포문식으로 쓰는 거 말고는 아직 따르게 써본 적이 없는데 이 녀석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거 태그 안쪽에 JSL 태그 안쪽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봐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어트리뷰트의 속성들 내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나오는데 begin, end 딱 봐도 시작과 끝이겠죠? 이게 초기값, 이게 종료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egin과 end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밑에는 스텝도 있어요. 보포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begin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값은 from이겠죠? 모델의 from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담아서 넘겨주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또 end 이 녀석한테 들어가야 되는 값은
AND일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 그렇게 넘기고 있으니. 자, 그러면 알아서 계산되어 들어올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이렇게 from과 and, 그러니까 1과 10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반복문을 돌려줄 텐데, 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버가 필요하죠. 실제로 변화하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 숫자는 우리가 var라고 하는 var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름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 이름이 그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변수값이 될 거예요. 변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 i를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당장 이렇게만 해보고 우리 사이트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1부터 1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번호가. 간단하죠? 그냥 포이치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스크립트리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이런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럼 다음 버튼이고 이전 버튼이고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이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얘네들만 가지고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href에 무언가 걸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URL 매핑 주소가 걸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list.jsp 상황에서 얘가 떠있는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징 처리된 그 몇 번째 페이지냐라고 하는 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리스트 페이지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도 실제 URL 매핑 경로가 바뀌지 않을 거라면 바로 물음표를 써서 쿼리 스트링 부분을 입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페이징을 눌렀어요. 그러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가 뭐 들어가야 돼요? 필요한 파라미터. 보드 아이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드 아이디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우리 안 넘어오면 얘는 에러 날 거예요. 얘가 제대로 값이 안 넘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실제로 페이징 처리를 하는 이 순간에도 보드 아이디를 세팅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정상적으로 값이 안 들어갈 거니까. 자, 근데 보드 아이디 지금 list.jsp라고 하는 이 녀석이 보드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요? 보드 아이디 아나요 얘? 모르나요? 자, 컨트롤러를 보면은 보드 아이디를 넘겨주는 곳은 없어요. 보드 아이디는 실제로 이 녀석이 받는 파라미터였고요. 받아낸 걸 가지고 보드 네임을 구해서 그걸 JSP한테 다시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JSP는 이 파라미터가 세팅이 됐다라는 건 누군가 여기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세팅되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그쵸? 근데 list.jsp 입장에서는 당장 EL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녀석이 눈에 띄진 않았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죠. 보드 아이디 지금 여기 위에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제가 예전에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EL 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되어 있는 녀석을 바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EL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 꽤나 많았고 그 안에 파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지금 현재 이 페이지 list.jsp가 그려져 있는 이 페이지에 세팅된 파라미터 중에서 내가 입력한 그 이름 부분이 일치하는 녀석을 가져와서 그 값을 여기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페이지 소스 보기 같은 거 가서 버튼 만들어진 거 보세요. 보드 아이디에 1 잘 들어와 있죠.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EL이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쓰는 거 그리고 모델에 담아서 쓰는 거 섞여 있죠. 이거 만약에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뭔가 통일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넘겨야 돼요.
모델에 담아서 넘기는 거는 그냥 보드 아이디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럴 거면 애초에 여기서 우리가 보드 테이블이 아이디라는 그 키랑 그 프라이머리 키랑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여기서 애초에 에스터리스크로 두 개 다 찾아온 다음에 보드 타입으로 저장한 다음에 보드 하나 넘겨서 상황에 맞게끔 꺼내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굳이 다시 넘겨봤지 않고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람점 보드 아이디를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드 아이디 세팅했으니까 뭐 필요하겠어요? 파라미터를 더 주긴 줘야 돼요. 페이지 번호가 바뀌어야 실제로 다른 페이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세팅되어야 되는 값은 페이지 값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컨트롤러에서 current page라는 이름으로 받아내고 있으니 C 페이지 해서 값을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엔 뭐 들어가야 되나요? I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I. 제가 2번 페이지를 보겠다라고 2번을 누르면 2번 페이지로 넘어가줘야 2번 페이지를 가져올 거니까. 그쵸? I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도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넘길 필요 없이 그냥 파라미터에 세팅된 거 꺼냈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헤드에서 리스트로 넘어갈 때는 페이지를 안 줘요. 여기서는 파라미터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1페이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기본값이 있어서예요. 그렇죠? 자, 기본값이 있는 건 컨트롤러 쪽입니다. 우리가 JSP에서 cPage라는 이름으로 EL로 그 값을 가져올래 라고 한 거는 실제로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처리는 파람점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또 새로 고침을 해보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가보면은 이제 보드 아이디랑 페이지 세팅은 잘 됐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받아온다고 했을 때 보드 아이디도 받아올 거고, 이런 연산 통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될 리스트를 한정적으로 보여줄 거니까. 자, 지금 1525번이 맨 위에 있는 글인데 2번 페이지로 넘어가면 1507번, 지금 여기에 쿼리 스트링 잘 들어왔고요. 3번 계속 바뀌는 거 볼 수 있겠죠? 10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공지사항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만약에 프리 자유 게시판으로 넘어갔다, 여기서도 페이지가 넘어가도 문제없이 자유 게시판 잘 유지하고 있을 거다. 왜냐면 애초에 이렇게 세팅됐으니까.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모습을 좀 갖춰놨으니까 이제 디자인도 좀 입혀볼까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지 UI 거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 디자인을 가져와서 쓰도록 하죠. 그러면 div 클래스가 조인이 하나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버튼들을 감싸고 있는 div에 일단 조인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도 마침 그런 레이아웃이 있죠?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실제 버튼들의 조인 아이템 btn이 들어가 있네요. a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로 왔을 때 이 녀석들 모양 잡혔네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건 좀 이쁘지가 않아요. 가운데 정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애초에 이 div 자체가 가운데 정렬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 녀석한테 컨트롤 하겠습니다. 얘한테 flex justify center, 이런 가운데 정렬 할 거고, 위랑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진 탑을 좀 주도록 하죠. 마진 탑 3 정도. 좀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좀 적을까요?
마진 탑 8이었던 거를 마진 바텀 8도 추가했어요. 왜냐면은 페이지네이션 끝나고 페이지가 딱 붙어버려가지고 좀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좀 했습니다. 아래 공간이 조금 더 생기도록. 그러면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일단 페이지네이션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정말로 잘 됐나요? 끝났나요? 이제 다음 버튼, 이전 버튼 이런 거 만들기 전에 해야 될 건 다 끝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어떤 페이지를 눌렀고 여기만 딱 보여드리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표시 내는 것도 해줘야겠네요. 표시 내는 거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3학년 산자 같은 거 사용해서 이제 클래스에 특정 클래스를 부여할지 말지를 정했었어요. 그거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활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이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이 btn 액티브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도 똑같이 3학년 산자를 부여를 할 거예요. 이 클래스에다가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니까 일단 띄어쓰기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산자를 쓰기 위해 제가 EL을 하나 열 겁니다. EL 안쪽에서 지금 current page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i랑 같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같으면 그때는 btn active라고 하는 문자를 남길 거고, 그럼 남기면 그게 클래스가 입력이 되는 거고, 이게 다르면 나는 공백을 남길 거야 라는 식으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당장 새로 고침을 눌러봤을 때 현재 페이지가 나온다. 간단한 거죠, 3학년 산자. 이제 스크립틀릿으로 활용을 할 때는 다 스크립틀릿이었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제 JSTL과 EL을 병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JSTL은 딱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EL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꽤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비교라던가 이런 연산, 제어 연산 뭐 이런 것들은 EL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도. 그러면은 일단 현재 1부터 10까지 하는 거는 다 처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이런 거 좀 만들어줘 볼게요. 이전 버튼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조건이 하나가 필요했겠죠? if 하나 사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받아온 from이라는 값이 1이 아니면 그때는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일단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lt 일단 이걸로 하고 여기에 걸려야 되는 경로는 페이지 1이겠죠? 근데 이때 보드 아이디도 필요하니까 보드 아이디도 하나 세팅. 보드 아이디는 param.보드 아이디 그리고 %current page는 1 이러면 LT 두 개를 넣어봅시다. 우리 그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1이 아니면은 얘가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전 버튼도 하나 만들어 버릴까요? 여기다가 여기는 하나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1이 아니라 이제 from에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from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1페이지가 아니라면 왜 안 나오니? 1페이지가 아니라면 다시 조건에 들어있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 못 만들었다라는 건데 from이 1이 아니면 지금 from 1이죠. 그렇죠. 11페이지로 넘어가야 우리가 from이 1이 아닌 거죠. 잘못 생각을 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 개념 일단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합시다. end가 토탈 페이지가 아니라면 토탈 페이지를 우리가 토탈 페이지 cnt라는 이름으로 넘기고 있으니까 얘가 아니라면 그때는 gt 할 건데 토탈 페이지에는 토탈 페이지 cnt로 넘어갈 거야 할 거고 여기에는 end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짜리, 두 개짜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버튼이고 누르면 다음으로 가니까 이전도 생기겠죠? 1이 아니니까 이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잘 넘어가고 있고요. 게시판 유지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겠다. 잘 처리가 된 거 같죠? 됐는데 문제는 52가 마지막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60까지 나오고 있는 거 우린 10개씩 그려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겠죠? 이거는 실제로 end를 그려내기 전에 이 자리쯤에서 해야겠네요. if 여기다가 end가 total page cnt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때는 end의 값을 바꾸는 건데 만약에 크다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end의 값을 여기서 바꿔야 이 녀석의 end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를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값을 변환시키는 게 좀 곤란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먹을라나? 저도 확실히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렇게 쓰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먹긴 먹었는데 나오는 게 문제네요. 이 50이라는 애가 나와버리는 거. 이게 적용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52에서 끝났거든요. 끝나긴 끝났는데 나오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end가 토탈 페이지보다 크다면 근데 이건 좀 곤란하잖아. 그때만 반복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처리를 할 게 아니라요. 컨트롤러에서 합시다. end를 구해냈을 때 얘를 실제로 담아서 넘기기 전에 여기다가 하면 되죠. end의 값이 total 페이지 cnt 이것보다 이게 지금 여기 밑에네요. 이 녀석을 구하고 난 다음 보내기 전 이 단계에서 이때는 end의 값을 total 페이지 cnt로 바꿔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연산해서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여기로 그냥 end가 넘어갈 거고 이 경우에 해당을 하면 end가 바뀌어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JSP 쪽에서는 특별히 더 뭘 해줄 게 없겠죠? 여기서 알아서 end가 52로 멈출 거니까요. 그쵸?
맨 처음으로 가면 1일 거고 쭉 가다가 다음 넘어가면 다음 잘 넘어갈 거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52 이렇게 문제가 크게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자인 신경 써줘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들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이쁜 거니까 HUI 여기서 엑스트라 스몰 버튼 너무 작은데 그죠?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여기 딱히 써있는 게 없고 사이즈는 스몰 S로 그러면 얘는 저기서 좀 가져와 볼까요? 우리 폰트였어? 거기서 좀 찾아가지고 가져와 봅시다. 아이콘 셀, 그 다음에 프리 와서 페이지 페이지보다 이전 안 나오고 다음 넥스트 이런 거를 좀 사용해 보면 괜찮겠네요. 위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포워드, 라이트로 앵글 라이트랑 앵글스 라이트 뭐가 좋을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얘랑 뭐 얘랑 같이 병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좀 차이를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랑 이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도 있어야 되는데 있겠죠? 들어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이 녀석 가가지고 이걸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 자리에다가 불러냅니다. 자, 근데 우리는 head.jsp에서 이미 불러오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적용이 될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었죠? 이거 라이트인데, 그죠? 이 녀석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저 다음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나야 될 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게 해주고 생겨납니다. 약간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거는 천천히 한번 위치를 맞춰보죠. 그리고 이쪽 왼쪽 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넥스트였으니까 똑같이 반대로 검색을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오네요. 아까 앵글 라이트, 앵글 레프트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거였죠? 세트로 된 녀석들을 좀 써줄게요. 이게 하나짜리니까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 2개짜리 여기다가 그러면 나오는 건 문제가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 클래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이 적용이 안 되니까 클래스를 또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버튼이 괜찮죠? 꽤나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디자인까지 입혀지니까.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아예 버튼이 안 만들어지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버튼은 그냥 그대로 나오되 디세이블드 같은 거 걸어서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DHY 다시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디세이블 버튼 이런 거 걸어주면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요소 되니까 이런 걸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거 문제 없죠? 다 잘 되고 있고 굿 좋아요 깔끔하네요. 근데 버튼이 조금
더 작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btn에 넣어줘야 되는 사이 그거니까 sm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다가 하나만 남겨놓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사이즈 크기를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커요. 그쵸? 다 바꿔줍시다. 이런 느낌. 이제 그 아이콘이 좀 작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작아지니까 오히려 더 균형도 잘 맞는 것 같고 괜찮네요. 이렇게 일단 페이징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페이징 처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안 돼요. 페이지에다가 제가 0이라는 값을 그냥 강제로 박았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지금 우리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배제를 시켜놓고 가고 있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노티스를 눌러서 들어온 시점에는 페이지 번호는 없어요. 파라미터에. 근데 1페이지 디폴트 값 세팅해 놨으니까 문제 없는 거고 페이지를 실제로 누르면 그때부터 페이지가 기록이 남을 거고요. 이렇게. 자, 일단 페이징 처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밋도 하나 남겨드려야겠죠? 제가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심플하게 페이징 처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기능으로는 검색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넘어간 걸 안 쓰는 건 없고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 기능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디자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모양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영역을 하나 잡겠다 하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다가 셀렉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드롭다운 메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로 검색을 할 건지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는 실제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올 거고요. 그리고 검색 버튼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뭐 상황에 따라 검색 버튼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 검색하고 나서 엔터 눌렀을 때 처리되게끔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홈 태그 안에 들어있는 버튼, 그러니까 전송 기능은요, 그냥 엔터 눌렀을 때 전송이 되는 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인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실제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글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버튼이 눌려요, 그냥.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되 어쨌든 저는 여기다가 셀렉트라고 하는 박스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여기다가 실제로 검색어 입력할 수 있는 녀석 남길 거고 검색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자,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카테고리를 제목으로 했다.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을 했다. 그럼 제목에 그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들만 리스트로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페이징 처리가 돼야 될 거고 그 상황에 맞는 총 개수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검색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개수, 그거에 맞는 페이징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제목 하나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내용으로 할 겁니다. 내용에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겠죠. 그리고 제목 플러스 내용을 할 거예요. 둘 다 상관없이 어딘가에라도 이런 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와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낼 거고요. 뭐 본인한테 좀 더 좋은 생각이 있고 난 이런 걸 꼭 추가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검색했을 때 리스트 그려지고 페이징 처리되고 총 개수 맞게 구해 오는데 자 검색이 완료되면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했고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겠죠. 그쵸?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어요. 카테고리를. 그리고 검색어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리스트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셀렉트를 사용해서 카테고리를 만들 때, 이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이걸 만들 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는 안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셀렉트 사용 방식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이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알려드린 이유는 시간을 드릴 거란 얘기거든요. 셀렉트 사용법 너무 간단해요. 어쩌면 라디오보다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얘는 인풋이 아니에요. 셀렉트는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인풋 태그가 아니라 셀렉트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찾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셔라. 검색어 실제로 검색 기능이 가능하게끔 한번 구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교시가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실습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랑 섞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이 검색 기능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페이징 처리는 제가 아직 코드를 적용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한 게 없다면 제가 만든 걸 일단 적용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세요. 자, 그러면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